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본딩 시어리에서 포모 차지, 즉 형식 전화로 그 화학식의 구조, 저희가 화학식만 알고 있을 때 저희가 알고 싶은 분자가 어떠한 스트럭처, 즉 어떤 구조를 갖는지 한번 그 형식 전화를 통해서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포모 차지로 구조를 예측하기에 앞서서 포모 차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 두고, 그 포모 차지와 되게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산화수인데요. 산화수도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형식 전화로 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모 차지에 대해 알아보면, 형식 전화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포모 차지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포모 차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약간 쉽게 와닿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포모 차지라는 것은 찰지가, 즉 전하가 할당된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자 안에서 그 애텀에 관해서, 예를 들어 CO2가 있다 하면 C랑 O에 관해서 그 분자 안에서 그 애텀에 그 전하가 얼마나 할당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그리고 나타내는 정도가 포모 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포모 차지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자유원자에서, 즉 자유원자라는 것은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고 그냥 홀로 존재할 때, 즉 H 같은 경우에서는 양성자 하나, 그리고 양성자와 핵과 그리고 전자 하나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처럼, 자유원자에서 원자과 전자수 에서 본딩, 결합을 한 숫자, 그리고 비공유 전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길래 차지가 할당된 정도를 뜻하는지 알아보려면, 자유원자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백그라운드로 배경적으로 있다고 치면, 거기서 자기 원자과 전자가 갖고 있는 그 차지를 본딩을 하면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수라는 것은 내가 분자를 형성을 하면서 차지를 써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라는 거는 그 본딩에 참여를 안 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 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차지에 관해서 약간 기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원자에서 원자과 전자수에서 본딩하는 숫자, 그리고 비공유 전자수를 빼준 것이 바로 포모 차지고, 포모 차지라는 것은 전자가 그 원자에 관해서 얼마나 할당되어 있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같이 되게 헷갈리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옥시데이션 넘버 또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산화수인데요. 옥시데이션 넘버를 쉽게 정의를 하자면 승자가 모두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CO2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탄소와 CO2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탄소와 산소만 비교했을 때 탄소랑 산소 중에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높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가 만드는 결합에서 전자가, 공유되는 전자가 쪽으로 좀 더 쏠리는 경향을 보여주죠. 그래서 옥시데이션 넘버라는 것은 그것을 모두 했을 때, 승자라는 것은 지금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공유한 모든 전자를 모두 갖는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척도가 산화수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몇 가지 예시로 포모 차지와 옥시데이션 넘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O2를 계속 예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CO2가 결합을 해서 이런 비공유 전자를 가지고
이런 비공유 전자를 가진다고 했을 때 포머 차지를 살펴보면 포머 차지와 옥시데이션 넘버 모두 분자에 속하는 원자에 각각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의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포머 차지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자유원자에서 원자가 전자수에서 본딩수를 빼고 비공유 전자수를 빼야 되는데 우선 비공유 전자가 없죠, 탄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원자가 전자에서 본딩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자유전자에서 원자가 전자는 4개고 거기서 본딩을 4개 하고 있기 때문에 0이란 값을 갖고,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원자가 전자를 6개를 갖고 그리고 본딩을 2개 하고 있고 비공유로 지금 4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것 또한 0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옥시데이션 넘버를 한번 살펴보면 옥시데이션 넘버를 구할 때 애초에 저희가 관용적으로 약간 외워둬도 되는 부분이 수소는 플러스 1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옥시데이션 넘버는 이런 경우를 외에도 만약에 예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옥시데이션 넘버를 구할 때 최외곽 전자수 마이너스 쏠린 전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가 쏠렸다는 것은 아까 CO2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산소의 전자가 쏠리죠. 탄소와 산소와의 결합에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더 전자가 쏠리는데 그것을 최외곽 전자수에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넘버를 먼저 생각을 할 때 탄소유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수가 4개죠. 4개인데 최외곽 전자수에서 지금 이렇게 본딩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전자가 모두 전기 음성도가 강한 산소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쏠린 전자수는 0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의 경우에 산화수, 즉 옥시데이션 넘버를 살펴보면 최외곽 전자수가 6이고 거기서 쏠린 전자수를 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쏠린 전자가 지금 2개가 존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비공유 전자수 또한 빼줘야 옥시데이션 넘버를 계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쏠린 전자수는 여기 2개, 이렇게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4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수 해서 4개이기 때문에 6에서 4를 빼주고 4를 한 번 더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을 관용적으로 그냥 사용해도 된다. 와 일치하는 결과값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포머 차지의 중요한 부분이 포머 차지의 모든 합, 즉 탄소와 산소의 포머 차지의 모든 합은 0과 0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0이겠죠. 포머 차지를 모두 더한 것 값이 분자의 차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조금 있다가 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머 차지와 옥시데이션 넘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포머 차지가 얼마나 할당되어 있는지 어떤 원자에, 근데 옥시데이션 넘버는 그 본딩을 형성한 전자가 전기음성도가 강한 쪽으로 쏠리고 그 쏠린 것을 고려한 그런 것을 옥시데이션 넘버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개념을 보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말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지금 CO2를 예시로 들었을 때 엄연히 결과값이 다른 것을 보았을 때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포머 차지를 바탕으로 그 분자의 그 구조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포머 차지로 구조를 결정할 때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포머 차지로 선호도라고 하는데 같은 포머 차지를 갖고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여도 어떤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치에 따라서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포머 차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같은 조건에 있어도 포모 차지가 더 적은 곳으로 그 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우선순위가 마이너스 전하, 전기 음성도가 큰 애텀. 같은 분자에서 그 포모 차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포모 차지가, 지금 마이너스 전하라는 건 마이너스 포모 차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포모 차지가 나왔는데 그 마이너스 포모 차지를 전기 음성도가 큰 애텀이 가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와 수소가 있는데 마이너스 포모 차지를 갖는 게 탄소에 배당되어 있고 산소에는 플러스 포모 차지가 있으면 그거는 2번의 우선순위를 어긴 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선순위는 차지가 덜 분산되게. CO2의 예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탄소와 산소의 포모 차지가 000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포모 차지를 그 원자 위에 쓰면 00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모 차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원자가 세 가지로 이루어진 분자라든가 여러 가지 원자로 구성된 분자는 차지가 되게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차지값, 그리고 1번, 2번의 우선순위로 구분이 안 되지만 3번의 우선순위로 판단을 했을 때 차지가 한쪽에 몰려있거나 덜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더 선호하는 그런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가지 예로 포모 차지로 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살펴보면 전체 분자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분자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의 경우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의 경우의 수는 S, C, N.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겠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번에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중결합이 고르게 분포된 경우니까 이번에는 단일결합, 그리고 삼중결합, 그리고 삼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비공유가 3쌍이 있고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비공유가 하나 있고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포모 차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포모 차지라는 것은 다시 맨 처음에 정의로 돌아와서 자유원자에서 원자가 전자수에서 본딩을 빼고 비공유 전자 또한 빼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이라는 것은 자유원자에서 산소와 같이 6개의 자유전자를 갖죠. 거기서 저희가 본딩을 2개를 하고 있고 4개의 비공유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모 차지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소의 경우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즉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4에서 4를 뺀 값, 즉 0을 가지고 있고, 질소의 경우에는 애초에 5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2개의 본딩을 하고 있고 비공유를 4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포모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00 마이너스 1이라는 포모 차지를 구했고, 이 포모 차지를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다 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호도 기준을 통해서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드를 올려서 황의 경우는 6개인데 본딩이 하나고 비공유가 6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포모 차지, 그리고 공유 결합이 4개가 있기 때문에 0의 포모 차지.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5개에서 3개를 빼고 2개 빼니까 0의 포모 차지를 갖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따르면 여기서는 플러스 1의 차지, 그리고 똑같이 0의 차지,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차지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CO2에서 확인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라는
분자 전체에 마이너스 차지가 걸려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포모 차지를 모두 더해본 결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전체 분자의 차지는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스트럭처가 선호되는지 판단을 해보려면 맨 첫 번째 기준을 봤을 때 포모 차지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기준을 볼 때 모두 포모 차지가 모두 합이 동일하죠. 근데 만약에 3번을 봤을 때 이거는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0이 두 개 있는, 즉 한쪽으로 차지가 몰려있는 경우인데 3번의 경우에서는 차지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선 3번은 1번, 2번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야 되는데 1번의 경우는 질소에 마이너스 차지가 들어있고 2번의 경우에는 S에 마이너스 차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애텀에 마이너스 전자가 배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소와 황을 비교했을 때 질소가 더 마이너스 그 전기 음성도가 큰 값을 갖고 있죠. 왜냐면 그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에 마이너스 형식 전하가 분포돼 있고 분산도가 더 적은 1번이 아마 포모 차지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1번의 형식 구조가 더 안정하고 더 선호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에서도 똑같은 결과값을 갖고 포모 차지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도 이렇기 때문에 포모 차지로 첫 번째 식을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예시를 보면 똑같은 선형 구조지만 이 경우도 같은 경우의 수를 띠겠죠.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모두 이중결합을 갖는 경우, 두 번째 3중결합, 2중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결합, 3중결합. 요번에도 포모 차지를 계산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6개의 전자를 갖고 그리고 결합이 2개고 비공유가 4개이기 때문에 포모 차지는 0, 그리고 탄소는 0,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1과 0과 마이너스 2 값을 갖겠죠. 그리고 산소도 마이너스 1, 0, 0. 포모 차지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구조가 예측되는지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2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많이 되어 있죠. 따라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1번과 3번을 비교해야 되는데 산소와 질소의 마이너스 포모 차지가 배당이 돼 있죠. 근데 전기 음성도가 질소와 산소를 비교를 했을 때 산소가 더 큰 전기 음성도를 갖기 때문에 1번이 아니라 3번이 선호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CNO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형 구조. 하지만 이번에는 탄소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CNO, 세 번째가 3중결합, 단일결합.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포모 차지를 계속 구해보면 탄소가 원래는 1번, 2번 예에서는 탄소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번엔 탄소가 끝에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모 차지는 마이너스 2,
1, 0, 그리고 마이너스 3, 1,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시에서 포모 차지로 어떤 구조가 결정될지를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은 모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분산도를 바탕으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분산으로는 조금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포모 차지를 최소화한다고 봤을 때 모든 합이 마이너스 1을 띄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도 구별하기가 힘들므로 2번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번의 경우에서는 탄소의 가장 높은 포모 차지가 그리고 2번에서도 탄소에 많은 포모 차지가 배당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탄소와 산소에 모두 포모 차지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기 음성도를 살펴보았을 때 산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질소가 그 다음 그리고 탄소가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탄소에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제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질소인데 지금 산소와 탄소가 동일하게 포모 차지가 지금 배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자식으로 이루어진 화학식은 구조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떠한 포모 차지를 배당한다 해도 전기 음성도 조건으로 판단했을 때 존재할 수 없음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포모 차지를 통해서 그리고 옥시데이션과 헷갈리지 않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포모 차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구조가 선형 구조에서 어떤 배열을 갖는지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모 차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